연식이 중요해요? 키로수가 중요해요? 이게 끊이지 않은 논쟁인데 솔직히 나는 바로 연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한 15만 20만 탔다 칠게요. 그렇게 키로수가 많다 해도 이런 외관적인 부분, 여기 디자인이나 첨단 옵션들 이런 게 지금 연식이 좋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지금 09년식이란 말이에요. 한 14년 됐죠. 이게 지금 키로수가 5만 키로를 한들 저 K7 15만짜리 20만짜리보다 좋겠냐고. 절대로 안 그렇단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연식 오래된 차 보면 키로수가 짧아도 저렇게 정비할 게 생긴다. 지금 배터리가 방전난 거긴 한데 이게 실제로도 정비할 게 많단 말이에요. 실내 옵션 같은 경우도 엄청 변하지 않았더라도 파노라마 썬루프, 뭐 이런 반자율 주행, LED 헤드램프, 그리고 각종 안전장비, 편의장비 이런 것들이 월등히 이 차가 좋습니다. 독일 3사나 도요타, 렉서스 이런 차량들은 사실 내연기관의 기술력으로는 한계점까지 왔다라고 더 이상 큰 발전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연식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국산차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할 거예요. 내가 로체 이노베이션 탔을 때랑 2010년도에 K5를 봤을 때, 15년도에 K5를 봤을 때, 20년도에 K5를 봤을 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고차 구매할 때는 몇 년씩에 몇만 킬로를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4년에 8만 킬로 정도 타면 가장 강가가 이뤄져 있고 또 차량 컨디션이 신차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잖아요. 4년에 8만 킬로 정도를 사면 1년에 2만 킬로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최대한 많이 고쳐서 타면 굉장히 신차에 가까운 컨디션으로 차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 신차가 막 3,500짜리 강가가 40% 50% 된 상태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증기가 남은 거를. 그런 걸 사면 가장 이상적이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탈 거 아니에요. 좀 관리를 해주면서 소모품을 갈면서 타줄 거다라는 가정하에 3년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많이 끝나는데, 보증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중고차를 사게 되면 굉장히 강가가 잘 돼 있습니다. 3년이 딱 막 지나고 한 4년차 정도 된 매물들이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때 파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많이 팔다 보면 판매 경쟁이 또 올라가요. 그럼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금액이 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증기간 끝난 수입차들이 보면 금액이 많이 저렴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19년식 E클래스의 시세를 한번 보니까 신차가 8천만 원짜리 차량이 얼마냐? 4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딱 8만 킬로 탄 차가요. 그래서 그 정도 구간으로 사면 굉장히 가성비 있고 또 신차에 크게 밀리지 않는 디자인과 옵션과 그리고 컨디션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보통 10만 넘는 차들은 훨씬 더 싸지 않나요? 더 싸지. 15만 원 더 싸겠죠. 20만 원 더 싸겠죠. 키로수에 따라서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딱 10만이 넘는다고 엄청나게 싸진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8만이나 10만이나 보증기간이 끝난 상품을 사는 거라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키로수가 2만에 대한 차이, 3만에 대한 차이, 그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 거지, 뭐 갑자기 딱 10만이 딱 지났다고 10만 1km 되면 강가가 300만 원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차라리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금액이 좀 더 많이 깎이는 건 맞아요. 왜냐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 19만 9천이야. 그러면 한 달에 2천 킬로의 보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0만 1천 킬로야. 그러면 중고차 구입하고 나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 떨어질 수 있지만 9만 킬로나 10만 킬로나 11만 킬로나 다 보증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금액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수입차는 사도 괜찮나요? 수입차 여유만 있으면 사도 되죠. 이런 프리랜더도 나는 차를 관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경우에는 사도 됩니다. 이제 수입차를 사면서 괜찮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비용적으로 걱정이 되는 그 확률이 큰 거잖아요. 그런 걱정이 좀 심하다라고 하면 안 사는 게 맞죠. 뭔가 자차를 안 들었다면 사비로 수리하기에 저 아반떼보다 몇 배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리비가 좀 쫄린다. 수리비가 아까운 상황이고 자차 보험료가 좀 아깝다. 내가 자차를 들기에. 그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수입차 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나는 그런 뭐 비용 같은 거는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너무 막 장고장이나 이런 게 많을까 봐 걱정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고장 비율이 높진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벤츠, BM, 아우디 중에서 뭐가 좋아요? 중고차 하면서 수입차 관련 질문 중에서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질문인데 정답이 없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네가 골라주는 거 살 건데 뭘 사야 되냐? 타보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우디는 아우디대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 이런 BMW를 사면 되겠죠. 나는 오직 마크야. 나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좀 럭셔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 벤츠를 사게 되겠죠. 내가 이 차를 딱 여러 대를 비교해서 타보게 되면
이게 나를 위해 만들어진 차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내가 탔을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고 내가 가장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량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타볼 데가 없고 모르겠다 그러면 평일날 우리 중고차의 모든 것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비교를 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게 막 비교를 하고 잘 타봤습니다 하면서 가도 뭐 별말 안 해요.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잠재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쁠 때 주말에 오지 마시고 평일날 한번 시간 내서 와주시면 딱 알맞는 차량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